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 재밌어. I told you all of my secrets. I filled up your cup. I know that I've been evil, but I haven't had much luck. It's not easy to follow your path. Sometimes I'm led astray. It's not easy. 노루다, 노루. White lightning, hurricane, fever, seductive pain. 네, 제가 산길 주행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석에서 앉아 있을 때는 약간 차가 묵직한 느낌도 들고 약간 뭐랄까 단단한 느낌도 많이 들어서 이 차 성격이 그렇구나 싶었는데 또 운전해 보니까 스티어링 휠도 되게 가볍고 이렇게 엑셀 느낌도 되게 부드럽고 가벼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와, 운전하긴 편하네요. 그래요? 네. 차가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네, 여유가 있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6기동 3.0 정도 되면 네. 힘이 상당히 여유가 있죠.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살짝 올려볼게요. 조금만 조심해서 타세요. 그러면 스티어링이 약간 무거워진 것 같아요. 맞죠? 네. 완전 체감이 딱 드네요. 엑셀 응답성도 확실히 좀 더 나아질 거고. 약간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체는 바뀌지는 않는데 핸들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스티어링이 좀 무거워지고 그리고 엑셀 반응이 좀 더 빨라질 거예요. 나가는 게 좀 더 잘 시원시원하게 나겠죠. 길이 많이 쳐져 있어가지고 좀 조심할 수밖에 없군요. 그래도 저 잘 타죠. 왜 오늘 칭찬 안 해주세요? 아니 속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아까 좀 같지는 잘하지 않아요. 않았어요? 굉장히 조용하네요. 좀 조용하고 매끄럽네요. 네.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아직은 못 받았어요. 한번 집중해 볼게요. 롤이나 그 다음에 그 스티어링의 응답성이랑 그 다음에 엑셀 반응, 내가 코너를 탈출할 때 얼마나 빨리 밀어주느냐,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정도 평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는 뭐예요? 부드럽게 가속되는 느낌이고 승차감은 좀 단단하면서도 약간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묵직한 느낌이 드네요. 단단한데 묵직한. 와, 선 잡아준다. 상쾌해서. 친절해라. 이거 운전하기 진짜 편하네요. 이거 핸들이 무겁지가 않고 가벼운데 그게 불안한 가벼움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진짜 피곤하지 않겠다. 오래 운전해도. 이게 최근에 우리가 터보 엔진을 또 많이 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터보 엔진들은 초반에 아무래도 그 약간 응답성이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터빈이 돌기 전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더디게 했다가 훅 나가고 막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가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그게 이제 자연업기 엔진들이 코너링에서 좀 유리한 부분들이죠. 근데 차가 크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거 그 뒷바퀴에 뭐 조향장치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잘 도네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 돌죠? 지금 사실 그 기본기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 게 아니어서 이 정도면 다 돌 수 있어요. 지금은 도로 때문에 제 실력 관리를 못했습니다. 변명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보시죠. 눈길인데 이렇게 타도 되나? 조심하세요. 오, 진짜 매끄럽네요.
확실히 힘이, 이거는 지금 기어를 내리는 거고, 네. 엑셀을 밟으니까 기어를 내리느라고 웅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수동 모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 미끄러워가지고 네. 계속 막 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ESP가 네. 계속 잡아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못 가게요. 네. 더. 못 가게, 그리고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엑셀을 많이 밟아도 힘이 바퀴로 덜 전달되게 해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미끄러지면 한쪽에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거군요. 사람이 미처 모르는 사이에 차가 알아서 그걸 다 길을 잡아주는 거죠. 아, 그럼 그냥 아까 마음껏 탈 거랬네요, 저도. 어차피 잡아줄 거.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그 코너에 들어갈 때 속도는 충분히 줄여야 돼요. 아. 코너에 들어갈 때 빠른 속도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차도 물리적인 못 잡아. 거라서. 그건 차도 못 잡는 거고, 이제 코너를 돌고 있는 중에 만약에 엑셀을 세게 밟으면, 네. 근데 그것도 갑자기 콱 밟아버리면 좀 이게 심하게 미끄러지고 난 뒤에 잡으면 그러면 좀 늦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다음부터 이제 막 밟는 거 아니야? 잡아준다고. 이제 다짐했어요, 속으로. ESP 참 좋은 기능이군.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사실 소심해서 그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롤은 어느 정도 살짝 있어요. 근데 심하지 않고 딱 그 승용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만큼의 롤을 갖고 있어서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롤도 잘 억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덩치가 그리고 커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일단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이 차 가지고 산길을 타기에 뭐 충분히 재밌을 만큼 힘이 있는데, 오늘은 힘을 다 제대로 못 쓸 만큼 노면이 좀 많이 살짝 미끄러워서 좀 많이 못 쓴 게 아쉽고,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M4 최근에 이제 자주 탔었던 그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뭐 그립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롤도 그 차체가 승차감, 일반적인 도로에서 승차감이 아주 매끄러우면서 살짝 단단한 느낌이 올라오는 정도였는데, 지금 그 산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차고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롤이 좀 있긴 있는데 비교적 아주 매끄럽게, 그리고 이게 뭐 하중을 흐트릴 정도의 롤이 아니고 상당히 매끄럽게 잘 접지를 유지해주는 편이어가지고 나름 매끄럽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원 씨가 매끄럽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리고 아쉬운 건 뭐 3.0만 하더라도 네. 시프트 패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계속 이게 수동 모드를 쓰게 되는 게 시프트 패들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스티어링도 이게 지금 유격이 많이 줄었어요. 지난번 K7 때 네. 처음 2세대 K7 처음 탈 때 이 유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유격이 꽤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유격을 상당히 많이 잡아 놔 가지고 개선이 됐구나.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매끄러워. 이런 부분들은 고속 주행 때 네. 그 영향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안정감이요? 고속 그렇죠. 안정감. 고속에서 예를 들어서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자주 보였던 이제 급차선 변경 같은 걸 하게 될 경우에, 그게 아니 그 고속에서 핸들을 그렇게 왜 흔드냐고. 그게 아니라 만약 고속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그쵸. 그럼 그때는 확 틀어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핸들을 확 꺾었는데 차가 휘청하면서 뒤집어져 버린다든가 뒤가 팍 돌아가 버리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때 정말 매끄럽게 이렇게 장애물만 피해서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생사를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죠. 근데 지난번에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그랜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차도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으로 지금 개선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야, 힘 좋아. 자, 지금 수동 모드구나. 지금 수동 3단이다 보니까 진짜 엄청 잘 나가네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네. 2단에서 밀어주는 힘이 그 3.3 엔진의 경우에 네네.
2단에서 밀어주는 힘이 기대보다 못하다. 오히려 3단에서 매끄럽게 가속하는 느낌이 되게 좋았다. 이런 평가를 지난번 3.3 영상 때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2.0부터도 상당히 좋아요. 파워가 상당히 잘 전달되고 지금 3단인데 이 느낌 진짜 좋잖아요. 네. 2단이면 속도를 더 내려서 이 정도 수준에서 2단이면 그때는 힘이 엄청 좋죠. 밀어주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진만으로 봤을 때 엔진 자체가 질감도 매끄럽고 또 힘을 뽑아내는 실력도 네. 되게 좋고 그래서 엔진 자체가 얘가 실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이 느낌. 그렇죠? 근데 이게 터보 엔진이 아니고 지금 자연흡기 엔진에서 네. 이렇게 매끄럽게 나가잖아요. 확실히 이번에 3.0 엔진은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2급에는 3.0이랑 참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게 또 6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6기통대로의 매력이 있고 또 더 큰 차, 아니 또 스포츠카들은 네. 또 8기통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8기통은 또 8기통대로의 맛이 있는데 2급에서 지금 다들 2.0 터보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4기통 2.0 터보가 6기통 3.0을 다 대체하는 상황인데 그 현대기아에서도 지금 그 소나타 2.0 터보의 원치는 그 245마력짜리 2.0 터보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여기에다가 빨리 얹어야 돼. K7과 그랜저에 빨리 얹어야 그게 이제 대세를 따라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약간 한 템포 늦게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하는 거는 조금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 터보 되면? 있죠. 네. 근데 걔도 터빈 돌기 시작하고 난 뒤에 가속하는 거는 매끄럽게 가속해요. 근데 진짜 조용하네요. 조용해요? 산길에서 주행하다가 도로로 나오니까 좀 더 단단한 그 승차감이 더 몸으로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떤 그 로직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 마인드, 그 상황을 인식하는 어떤 심리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과격한 상황에서는 산길이 더 매끄러워서 매끄럽다고 느끼는 건 아닐 거라는 거지. 그렇죠. 과격한 상황에서는 그 도로를 더 매끄럽게 느낀다는 약간 시각적인 착시 효과 같은 그런 그 착촉 효과? 뭐 어쨌거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르죠. 확실히 그 평지에 지금 느끼는 게 밑에서 요철이 이렇게 통통 튀어오르는 게 살짝 전달이 돼서 네. 들어오죠. 네. 근데 그런 요철 들어오는 느낌이 좀 묵직하게 들어와서 이 정도면 상당히 네, 고급스럽죠. 고급스럽다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딱 좋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가. 힘은 어때요? 열심히가 아니죠. 열심히 엔진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정말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가속해준다는 느낌? 그래요? 엔진이 힘 안 들이고 가속하는 듯한 느낌? 편하게? 이거 진짜 부드럽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산에서 느꼈던, 산길에서 느꼈던. 이게 6기통이야. 그렇- 이게 6기통의 맛이야. 니들이 6기통을 알아? 이거잖아. 요즘 계속 우리가 4기통 터보 이런 거 많이 타다 보니까 네. 그래서 6기통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진짜 매끄럽고 네. 힘도 여유가 있고.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여기에도 들어왔다면서요? 새로 그렇죠.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만 있었고 이게 스티어링 어시스트, 네. 엘카스가 안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8년형 되면서 드라이브 와이즈가 선택이 되면 그러면 그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포함이 돼서 현대기아 차들은 이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잘 만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적으로 GPS가 네. 이게 일반 도로다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작동 안 하고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지가 알아서 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많이 적극적으로 차를 컨트롤 해줄게. 주인님은 조금 더 쉬어도 돼 라고 이야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발 뗐습니다. 네. 발 뗐습니다. 지금 여기 상당히 지금 커브길이잖아요. 근데 진짜 잘 잡는데요? 아니,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지금 이게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간다는 거죠. 저번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게 고속도로에서는 나름 직선이 많이 유지가 되면 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해주는데 가끔은 이렇게 완만한 커브길 같은 데서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은 그 손을 놓고 주행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깜빡 사람이 놓치는 순간에 차가 알아서 잡아주니까 안심하십시오라는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쓰다가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는 차를 타면 엘카스 없는 게 진짜 짜증난다니까. 불편하죠. 네, 진짜 불편해. 근데 어쨌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네. 잠깐 뭔가 다른 걸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그 엘카스가 있으면 그러면 정말 잠깐 도와주는 거죠. 한 손은 그냥 얹어만 놓고, 왜냐하면 시선이 잠깐 흘러가 있는 동안에 차는 방향이 많이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가 유지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진짜. 같이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진짜 장려를 해야 아예 되는 맡기진 기능이고. 말고. 네. 스포츠 모드 어디 갔어? 여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 누르기 좀 어렵네요. 스포츠 확 좋아졌어요. 응답. 손 여기 안 누르고 있어도 돼. 스포츠 모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반응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와 와, 부드럽게 달려나가네요. 그러면 수동 모드도 한번 써볼까요? 시프트 패들이 없으니까 기어 랩으로 이쪽으로 한 다음에. 왼쪽으로 민 다음에 위아래로, 위로 밀면 올라가고, 내려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내려야지. 단수가 여기 지금 8단, 네. 7단, 6단, 5단, 4단.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아니, 이거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수동으로 잘 변속을 하더라도 네. 그 두 손 항상 스티어링을 잡고 있고 오. 변속을 할 때 잠깐 내려갔다 다시 복귀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운전 자세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기어 레버를 조작하는 거는 네. 손이 가서 이렇게 툭 치기만 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뭔가를 정교한 조작을 하거나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리기만 한번. 그냥 가서 한번 툭 때리고 올라오면 되니까. 근데 딱 고정돼 있네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수동 모드니까 아. 3단으로 고정인 거죠. 근데 성훈 씨가 수동 모드를 쓸 일이 있을까? 아직까지. 아, 진짜? 네.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 서킷 라이센스를 따서 서킷에 와서 달려야 돼요. 이렇게 여- 하는 거죠. 네, 여성들도 수동 모드 쓰신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뭐가 제일 인상적이에요? 저는 가뿐하게 움직이는 이 느낌? 힘이 여유가 있어? 네네. 약간 승차감은 네. 약간 묵직하면서 안락한 게 있는데 네. 그럼에도 움직임은 진짜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참 그 묵직함과 가벼움이 되게 상충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되게 잘 어울리시는? 희한하네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네. 묵직하고 가벼워. 네, 참 이게 다 다른. 김성훈 기자는 예쁜데 안 예뻐요. 이건 2018년형 K7에서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3.0 엔진이 8단 변속기와 연결된 3.0 트림이 하나가 추가됐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차이고, 하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 그 점이 이제 제일 큰 차이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승을 하는 이유도 이제 3.0이 들어왔으니까 이 3.0이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지금 시승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3.0은 참 잘 나왔어요. 네, 기존에 이제 3.3이 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엔진이 유독 조금 이게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하자였던 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분명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지금 이 3.0이랑 비교해보면 네. 뭔가 살짝 이게 운동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해보면 회전이 올라가는 것도 조금 버겁게 올라가고, 좀 힘도 그 290마력만큼의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3.0 엔진은 뭐 100이랑 3.0 차이 이상으로 굉장히 기민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엔진 하나 있으면 이거 진짜 두루두루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뭐 힘도 좋고 매끄럽기도 정말 매끄럽고 회전수 올라가는 느낌도 정말 좋고.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가속력 자체가 힘이 좋아요. 지금 이제 그냥 일반 모드에서 급가속 했을 때도 반응이 나쁘지 않고, 이걸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뭐 응답성이 훨씬 더 좋아지죠. 지금 이 차의 이 스포츠 모드는 전적으로 그 변속 프로그램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진다든가 엔진이 뭐 스포츠 모드가 되면 좀 더 빨리 돌아간다든가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 변속 프로그램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네.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기어를 상황에 따라서 한 단 혹은 두 단 정도 미리 내려가지고 네. 그럼 이제 회전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크 자체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이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네. 뭐 한 6단으로 주행하고 있던 상황인데 스포츠 모드로 바꿔버리면 한 4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빨리 튀어나갈 준비가 된다는 그렇죠. 거. 예.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순간에서도 바로바로 힘을 더 많이 뽑아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이제 스포츠 모드고요. 근데 이 스포츠 모드만 있는 것도 있어도 사실 뭐 굉장히 재밌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수동 변속기를 써보면 네. 이 8단 변속기는 지난번 K7 3.3 때도 있었거든요. 그 K7 3.3의 8단 변속기가 그 전륜구동 자동차의 8단 변속기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케이스.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8단 변속기도 있고 10단 변속기도 있고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 다 후륜구동에 적용이 돼 있고, 또 전륜구동에 10단 변속기는 있는데 8단 변속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전륜구동에 8단 변속기를 장착한 세계 최초의 모델이 K7 3.3이었더라. 그랬으니까 지금 뭐 3.0 엔진에도 똑같이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요. 또 이번에 사실 살짝 기대했던 건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소나타 2.0 터보의 8단 변속기를 시승하면서 엄청 빠릿빠릿하고. 변속이 정말 마음에 든다. 기존에 있던 8단 변속기인데 분명히 개선이 된 거예요. 개선이 돼가지고 네. 그 회전수 매칭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것도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와, 이거는 진짜 국내에서 만든 것 중에서 최고다. 그리고 진짜. 기본적으로 소나타 2.0 터보랑 궁합도 잘 맞아가지고 그 모델이 국산차 중에서는 최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은근히 차에도 기대를 한 거야. 네. 3.0하고 그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면 야, 이거 재밌지 않을까? 근데 아니야, 얘는 예전에 그 8단 변속기 세팅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수동 모드로 바꿔보면 지금 회전수 올라가는 게 그 별로 안 올라가잖아. 그죠? 얘는 좀 빨라졌네. 뭐야? 뭐지 이건? 이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들었나 3단, 봐요. 2단 안 내려가고, 여기서 2단으로 내리면 바늘은 좀 빨라지는데 한 템포 늦어. 네. 일반 모드로 가봅시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4단, 3단, 2단. 큰 차이는 없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한 템포가 느려요. 문제는 당기는 즉시 바로 웽 올라가야 되는데, 당기고 한 살짝 뜸을 들이고 나서 웽 올라가니까 그때 이미 그 약간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바늘 튕겨주는 거는 빨리 올라가네. 근데 이게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엔진 회전이 빨리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늘만 올라가느냐, 그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좀 약간 바늘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요거. 상태에서 기어를 내리면 바늘이 윙 올라갔잖아. 네. 지금 바늘만 올라간 거야. 회전이 그러네요. 빨리 따라서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기어 단하고 회전하고 속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울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회전을 정확하게 순식간에 방 올리면 속도하고 기어 단하고 회전수가 정확하게 일치가 하면 울컥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회전이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바늘이 웽 올라가는 거는 바늘만 올라가는 거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와, 힘은 진짜 좋아요. 힘은 진짜 좋고 회전도 정말 매끄럽고. 그래서 이 변속기는 8단이긴 한데
좀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그나마 이제 회전수 매칭 기능이 있긴 있는데 네. 아주 똑똑하진 않습니다. 뭐 있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근데 이제 일상적인 용도에서 크루징을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8단 변속기가 되면 이거는 사실 가속이나 뭐 어떤 고속 주행보다는 정속 주행 시에 연비를 더 좋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00km인데 회전수가 1600 지금 100km인데 회전수가 8단이잖아요. 100km에서 1600rpm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 가솔린 엔진 치고 회전수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만큼 연비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속 100km 정도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네. 연비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순간 연비 보면 되죠. 순간 연비가 거의 막 30분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평균 연비 네. 9.4. 평균 연비도 지금 우리가 막 테스트하고 이 차가 지금 산길 가고 이 차가 처음에 30km일 때 네. 총 주행거리 30km인 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내도 타고 산길도 가고 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평균 연비가 9.3이 찍혀 있으니까 상당히 잘 나온 케이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8단에서 자, 기어를 8단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한 18, 15, 16, 20 한 이 정도 이게 순간 연비가 한 20 가까이 나온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 이제 8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네. 연비가 더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7단이면 7단 변속기나 6단 변속기면 100km일 때 회전수가 얘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비가 조금은 더 나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를 스포츠카로 탈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가속력도 좀 더 즐길 수 있고 연비도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랜저에만 있었던 네. 3.0과 8단 변속기의 조합 이제는 K7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랜저보다 그래도 K7이 지금 판매율이 좀 많이 네, 뒤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3.0 때문에 그랬을까요? 3.0이 없어서.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랜저가 워낙 좋으니까 그랜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그랜저라는 이름이 주는 그 아주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랜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렇죠. 오래되기도 보호차다라는 했어요. 네, 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좋아하실 만한 분들,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맞아.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랜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3.0이 들어오면서 좀 제대로 와 디자인은 좋은데 3.0이 없어서 아쉬웠어. 이런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이제 제대로 준비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은근 K7 많이 보인단 말이야. 진짜 많이 봤어요 오늘. 네, 하긴 그랜저도 많이 보이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 3.0은 참 잘 나왔습니다. 3.3 엔진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출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힘이 사실 거의 부족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회전도 정말 매끄럽고 연비도 뭐 이 정도면 속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 또 8단 변속기가 들어온 것도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엘카스가 적용된 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전 이거 진짜 뭐 계속 쓰거든요. 이거 뭐 진짜 늘 편해요. 쓰니까 라인도 진짜 잘 맞춰줘서 이렇게 하고 불안하지가 뭐 않아요. 수시로 쓰기 때문에 근데 저 이렇게 쓰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쓰죠. 손 하나를 살짝 그냥 걸쳐만 놓고 이러고 있으면서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물 마실 때 혼자 가고 있으면 같이 있을 때는 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따주는데 혼자 가다가 물 마셔야 되면 병뚜껑 따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따잖아. 이럴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그치, 이렇게 이게 모냥 따- 빠지게 이렇게 딸 필요 없이 잠깐 정도 물병 따는 정도는 손을 놓으셔도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책임져 드립니다 라는 게 되니까 좋아요. 좋아. 18년형 차를 받으면서 네. 제가 사실 이제 좀 놀랬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K7 그때 타면서 이게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하면 네. 이게 안정감이 안 좋았어. 굉장히 그래요? 좀 약간 허둥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세팅해놨는데 스티어링의 유격 때문에 이 스티어링의 유격이 좀 있다. 그리고 유격으로 인해서 고속에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탔는데 아닌 거야. 느낌이 바뀌었어.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핸들을 이렇게 흔들어도 네. 이 정도 흔드는데 얘가 지금 버틴다니까.
예전 이게 아니고 완전 그렇죠. 휘청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은 스티어링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격을 잘 잡아놨어.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는 더 무거워지고 저속에서는 충분히 가볍고 속도 감응형도 굉장히 잘 확보를 했고 또 유격도 어느 정도 잘 잡아놔가지고 지금은 뭐 이 정도 이렇게 휘청하게 해가지고는 전혀 그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세팅이 잘 돼 있거든요. 이거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고속 안정성을, 왜냐면 이게 그냥 그 패밀리 세단이니까 스포츠카가 아니잖아요. 이 급에서는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안정성 가지고 시비 걸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잡아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또 한번 언급했던 게 오디오가 크렐 오디오가 적용돼 있는데 이거 그때 들어보니까 좀 음색이 좀 아니다, 약간 다르다. 네, 다르다. 그리고 사운드를 좀 어느 정도 설정을 바꾸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내 취향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차 받자마자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이거. They say that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그 크렐 오디오 기본 음색 세팅이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세팅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취향이 굉장히 반영된 그런 음색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조절해 보니까 나름 제 취향에 맞는 설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찾으면 그러면 진짜 괜찮아. 저번에는 미처 다 못 찾고 조금 나아지긴 하는 것 같은데 내 취향은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엔 다행히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이게 저음을 좀 많이 올리고 또 미드를 조금 빼고 이렇게만 해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요. 타격감도 좋아. 중고음 정도의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저음 타격감은 조금 조금 아쉬운 약하고? 것 같아요. 조금 퍼지는 것 같아요. 송은 씨의 저음 타격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오디오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근데 이거 괜찮은데요? 맞추기가 확실히 맞아요. 달라지네요, 네, 진짜.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본 음색 자체 설정이 조금 이렇게 취향을 타는 설정이었던 것 같고, 또 결국은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끔 좀 설정을 바꿔주시면 확실히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사운드가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난번에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답을 찾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또 잠깐 살펴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디젤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네네. 과연 3.0은 정말 괜찮은가? 일단 기본이 2.4 4기통 2.4가 기본이잖아요. 2.4하고 3.0하고 가격 차이가 한 250만 원, 220만 원 이 정도 트림에 따라서 한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생각보다 차이가 꽤 커요. 디젤은 어떻게 되냐면 2.2 디젤의 8단 변속기 엔진, 그 디젤 엔진이 2.4보다 300만 원이 더 비싸요. 네. 그러면 이거는 2.4보다 250만 원이 더 비싸고 걔는 300만 원이 더 비싸면 얘하고 걔하고 가격 차이가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게 소나타 같은 경우거든요. 소나타의 자연흡기 2.0이랑 2.0 디젤이랑 비교할 때 그때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솔린보다 디젤이 200만 원 더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3.0이 돼버리니까 계산이 달라지는 거야. 이 3.0보다 2.2 디젤이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트림에 따라서 50만 원 아니면 8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디젤의 경쟁력이 또 갑자기 높아지는 거지. 사실 이 6기통 3.0 이거 정말 매력적이에요. 진짜 조용하잖아. 조용하고 회전도 정말 매끄럽고 디젤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이에요.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주행거리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디젤을 고려하게 되는데 사실 2.2 디젤이 힘이 부족한 엔진이 아니거든요. 충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50만 원, 8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 디젤로 가는데 부담이 그렇게 그렇죠. 크게 부담이 되지 없어지는 거죠. 연비가 얘가 10인데 걔는 14.8인가 그래요. 14.4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연비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가솔린도 정말 잘 나왔는데 제가 아직 디젤을 안 타봐가지고 2.2 디젤을 조만간 어떻게든 한번 타보는 진짜. 쪽으로 타보고 나서 사실 그 현대기아차 2.2 디젤이 사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가지고 특히 8단 변속기랑 연결되면 우리가 뭐 탔죠? 소렌토 2.2랑 8단 변속기 탔었잖아. 그거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렌토가 얘보다 더 무거울 가능성이 높죠. 비슷하거나 더 무거울 가능성이 높은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얘처럼 막 강력한 주행은 안 되지만 일상적인 걸 감안하면 디젤도 상당히 가격 경쟁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이브리드가 이게 좀 제가 전에 잘 몰랐는데 계산기 가격표를 보니까 조금 애매하더라고. 지금 왜냐하면 하이브리드가 2.4 가솔린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결합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거긴 한데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얘보다도 가격 차이가 좀 더 많이 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차 가격 차이는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이게 2.0의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2.4의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가 좀 더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조금 애매한 그런 가격 포지셔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번 3.0은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직접 뭐 실제로 고객분들이 어떻게 저항감을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기존 3.3보다는 조금 더 싸게 나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3보다 이 3.0 엔진의 매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을 고려하시면 네. 가솔린 적당한 사이즈의 적당한 엔진의 가솔린 K7을 사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그런 대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송원 기자의 총평은? 네, 저의 총평은 묵직함을 가뿐하게 움직이는 K7. 그렇군요. 네, 승차감이랑 힘이 다 어우러진 그런 총평인 것 같아요. 네. 만족도가 높다? 네네네, 만족도 높아요. 맞아요. 저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변속기만 그 소나타 2.0의 그 8단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으면 그러면 점수가 진짜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3.0은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저의 총평은 V6여 다시 한번 이 V6 엔진에 대한 그 로망을 늘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3.0 K7 18년형 3.0 정말 잘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매력적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방송 나가는 거는 메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란 말이야. 2018년도에 막. 2018년까지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막 지나고 나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 Told you all of my secrets. I filled up your cup. I know that I've been evil, but I haven't had much luck. It's not easy to follow your path. Sometimes I'm led astray. It's not easy.
seductive pain.